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셰익스피어 고전명작 시리즈 제2탄 셰익스피어가 남긴 가장 깊고도 어두운 비극 햄릿입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작품입니다. 많은 문학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고뇌를 가장 깊이 탐구한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한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1600년 무렵 영국 르네상스 시대에 쓰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중세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존재를 새롭게 탐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서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갈등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햄릿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생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묻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북유럽의 나라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의 동생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왕의 아들, 덴마크의 왕자 햄릿. 어느 날 밤 그의 앞에 나타난 한 존재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덴마크 에시노어 성에서 시작되는 햄릿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세기) 말 북유럽의 나라 덴마크. 어느 추운 밤 덴마크의 에시노어 성 높은 성벽 위에서 경비병들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덴마크 왕국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오랜 숙적 관계에 있던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덴마크 궁정에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그 불안한 밤. 성벽 위에서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덴마크 왕의 모습과 똑같은 유령이 밤마다 성벽 위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도 그 유령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갑옷을 입은 채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은 분명히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덴마크 왕과 똑같았습니다. 놀란 병사들은 이 사실을 왕자의 친구 호레이쇼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덴마크의 왕자 햄릿에게 전해졌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의 어머니 거트루드 왕비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와 결혼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햄릿은 깊은 슬픔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더럽고 썩어버렸는가. 그날 밤 햄릿은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령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령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햄릿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아버지이십니까? 그러자 유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햄릿, 내 아들아.
그리고 햄릿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이 아니다. 햄릿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령은 말했습니다. 내가 정원에서 잠들어 있을 때 네 삼촌 클로디어스가 내 귀에 독을 부어 나를 죽였다. 햄릿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 왕관을 빼앗고 내 왕비까지 빼앗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령은 말했습니다. 복수해라. 하지만 네 어머니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맡겨라. 그리고 유령은 사라졌습니다. 햄릿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복수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햄릿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햄릿은 곧 깨닫게 됩니다. 왕을 죽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미친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햄릿의 이상한 행동은 곧 성 안에 퍼졌습니다. 왕 클로디어스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햄릿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햄릿에게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딸 오피리아였습니다. 햄릿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삶은 복수와 의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햄릿은 오피리아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수녀원으로 가시오.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소. 그 말은 오피리아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햄릿은 그녀를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 안에 연극단이 도착합니다. 그 순간 햄릿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연극이다. 햄릿은 배우들에게 특별한 연극을 부탁합니다. 왕이 잠든 형제를 독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왕 앞에서 공연됩니다. 햄릿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겠다. 그의 양심이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을 귀에 붓는 장면이 나오자 왕 클로디어스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그는 크게 외치며 연극을 중단시켰습니다. 햄릿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잡았다. 범인의 양심이 스스로를 드러냈다. 이제 햄릿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클로디어스 왕이라는 것을. 왕의 죄를 확인한 햄릿. 하지만 복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햄릿은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맞서 싸워 그것을 끝내는 것이 더 나은가? 햄릿은 고개를 들어 어둠 속 성을 바라봅니다. 덴마크 왕국에는 이미 무언가 썩어버린 것이 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그날 밤 햄릿은 어머니의 방으로 불려갑니다. 왕비 거트루드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묻기 위해 그를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한 사람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이자 오피리아의 아버지인 폴로니어스였습니다. 그는 커튼 뒤에 숨어 햄릿의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햄릿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찌 이렇게 빨리 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분의 형제와 결혼하셨습니까? 왕비는 당황하며 말합니다. 햄릿, 그만하거라. 그때 커튼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햄릿은 순간 외쳤습니다. 쥐다! 그리고 칼을 뽑아 커튼을 찔렀습니다. 그 안에서 쓰러진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폴로니어스였습니다. 햄릿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은 덴마크 궁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폴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아는 아버지의 죽음과 햄릿의 차가운 태도 속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안을 떠돌며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녀가 미쳐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피리아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들꽃을 모으다가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에 있던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는가? 그리고 그는 왕에게 복수를 요구합니다. 왕 클로디어스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레어티지에게 말했습니다. 햄릿이 네 아버지를 죽였다. 레어티지의 눈에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투를 하자. 그리고 더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레어티지의 칼끝에 독을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준비도 했습니다. 만약 햄릿이 결투에서 이기더라도 죽게 만들기 위해 독이 든 술잔을 준비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햄릿은 조금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호레이쇼가 말합니다. 오늘 결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그러나 햄릿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이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빠르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승부. 햄릿이 레어티지에게 점수를 따냈습니다.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햄릿에게 술을 주어라. 그리고 독이 든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비 거트루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겼구나. 그리고 그 술잔을 들어 마셔버립니다. 왕은 놀라 외쳤습니다.
마시지 마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어티즈의 칼이 햄릿의 몸을 스쳤습니다. 독이 묻은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 중 두 사람의 칼이 뒤섞이며 햄릿이 레어티즈의 칼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칼로 레어티즈를 찔렀습니다. 레어티즈는 쓰러지며 말합니다. 왕이 우리를 속였다. 칼에도 독이 있고 술에도 독이 있다. 햄릿은 그 말을 듣고 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쳤습니다. 이 독을 네가 마셔라. 햄릿은 왕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술잔을 왕의 입에 들이부었습니다. 클로디어스 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햄릿 역시 이미 독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힘이 빠져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호레이쇼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게.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침묵이다. 그리고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죽었습니다. 그때 성문 밖에서 군대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가 군대를 이끌고 에시노어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 안에는 비극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 레어티즈와 햄릿까지 모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포틴브라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왕자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명령합니다. 햄릿 왕자를 왕의 예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의 이야기는 명예롭게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덴마크의 왕위는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에시노어 성 위로 조용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비극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평생 마주하게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복수는 정당한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햄릿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고뇌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전 속 인물이면서도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은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행동할 것인가? 망설일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햄릿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어둠 속 성벽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 잠들지 못한 밤의 끝에서 나는 길을 묻는다. 사라진 왕의 목소리 침묵 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 나를 부르고 있다. 운명은 왜 이 길 위에 나를 세웠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끝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운명의 끝에서 나는 나를 묻는다. 진실은 칼날처럼 조용히 나를 베고 복수의 그림자는 내 심장을 흔든다. 돌아갈 길 없는 밤 운명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질문은 멈추고 남겨진 말 한마디 남아